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주말엔 법령 읽기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오늘은 지방자치법 네 번째. 이미 지난주에 지방자치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주요 조문들을 다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조문들은 우리 중간에 절도 있고 관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절, 관 없고요. 좀 간략하게 정리되는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장이 국제교류와 협력, 그 다음 11장이 서울, 대도시, 그리고 세종과 제주에 대한 행정 특례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장이 이미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진 조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조문의 내용이 새롭게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셔야 되고 최근 기출 비중도 좀 높았던 편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18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의무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18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지도나 지원할 수 있다. 요, 여러분, 중앙의 지방 통제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무에 대한 지도 지원 185조나 5조에 국가나 시도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대한 내용, 우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초에 대한 부분은 광역에 대한 부분은 중앙이 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6조도 좀 눈여겨서 봐주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에 꼭 집어넣을 내용인데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걸 설치하는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여서 요게 7급 지자론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행정학 개론 기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봐 주셔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조정에 대한 내용. 네, 아시겠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협의하고 조정한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시정. 아시겠지만 요 조문은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요.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라고 인정이 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여기 뒤에 되게 유명한 조문이 있죠. 바로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 단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당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요거는 워낙 기출선지 통해서 많이 보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도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감사 진행할 수 있는 기구는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입니다. 이 경우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위반 사항, 위법성에 대해서만 한한다. 그래서 자치사무는 항상 부당성에 대한 개입은 불가, 위법성에 대한 개입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단서 조건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제소.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92조 조문인데요. 지방의회 의결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제의, 제소할 수 있죠.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에는 상급장이 하급장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요구한다가 아니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구조는 정말 많이 말씀해 드렸고요. 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초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7급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본래 기초에 대한 제의 요구는 광역이 합니다. 광역에 대한 제의 요구는 중앙이 하고요. 중앙이 기초에 다이렉트로 제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제의 요구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 중앙의 행위는 기초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부당성에 대한 건 들어가지 않고요. 위법성에 대한 것만 들어갑니다. 부당성 말고 위법성에 대해서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그때 직접 기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이 기초에게 다이렉트로 개입할 수 있는 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이 그에 대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에 기필코 반영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의 내용 192조의 2항 내용 꼭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직장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193조의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195조의 해외 사무소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얘기, 그다음 195조 해외 사무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단독으로도 공동으로도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 사무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1장에는 서울특별시와 대도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특례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때 자치구의 재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의 특수성에 대한 내용을 통해 특례 법률 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수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행정특례가 있죠. 그 다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특례를 줄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세종, 제주에 대한 행정특례 내용이고, 그 다음 198조에 대한 내용은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추가 특례를 줄 수 있는 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 시, 군구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대도시에 대한 행정 특례이기 때문에 대도시 행정 특례는 인구 50만 이상, 그다음 인구 100만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행안부 장관 지정 시군구 이들에게 특례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긴 다시 절이 시작이 돼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절. 네.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설치 조문들은 우리가 워낙 봤습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 처리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이때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 설치 권고에 대한 내용, 행안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해산하거나 구역 변경 권고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자치론에서는 이조연도 나왔었어요. 본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하는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만을 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조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교약과 기관에 대한 구성 나타나 있죠.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의회의 조직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조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겸할 수 있다. 이 내용 들어가 있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구성지방자치단체의 당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경비, 구성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거고요. 가입과 탈퇴 가능합니다. 해당 지방, 만약에 원래 있었던 조직에서 가입을 하거나 탈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당에게 가입과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해산도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라면 해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에 대해서라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 이행기간 이행 명령을 기관 내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상급장이 배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X입니다. 3번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고요. 법령이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회계, 감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24년 국회직 8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죠?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충원한다. 기억하세요? 3분의 2가 아니라 절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2번 X고요. 3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4번 주민은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요. 오늘 읽었던 조문은 바로 5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된 거. 요거는 제가 일반 행정직에선 출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그래서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방자치법 우리 네 번째 거 다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이 굉장히 긴데 좀 정리가 되셨나요? 모아서 한꺼번에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은 지능정보와 기본법과 그다음 전자정보법까지 6장 행정 완료에 관련된 법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